일어났는데 5분만 더 하면서 잤어요. 개운하던가요? 오히려 몸이 찌뿌둥한 경우가 많죠. 그런 상태로 생활을 하면은 그날 하루가 전체가 다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일상을 생활하기 전에 아침을 든든히 챙겨주셔야지 그날 하루를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공복 시간 자체를 갖는 것이 몸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는 우리 달걀 삶거나 후라이해서 드시는 거 좋고요. 제가 항상 먹는 게 사람의 건강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50, 후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50이에요. 그만큼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습관 중에도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생산적인 사람들의 90%는 좋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침을 좋은 습관들로 채워놓으니 하루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 건강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환자분들을 진료보고 환자분들의 건강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일단 먼저 건강해야겠더라고요. 오늘은 건강한 하루를 위한 좋은 아침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 첫 번째, 자기 1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멀리 해주셔야 합니다. 이 친구들을 자기 1시간 전에 중지만 해줘도 엄청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습관을 하기 전에 그 전날 저녁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일단은 집에 있는 백열등으로 된 불은 다 꺼요. 백열등이라고 하면 좀 하얀색 밝은 빛을 얘기하는데 그런 불들은 다 끄고 주광빛 아시죠? 약간 주황빛 또는 은은한 그런 스탠드 한두 개 정도만 켜서 집안 자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마치 해질녘 저녁 또는 밤처럼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든 준비에 들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빛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에 드는 시간도 사실 중요한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우리 몸은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데요. 다 큰 성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왜냐?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긴 세포의 손상을 복구하고 재생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숙면을 취해주는 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10시부터 자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소 11시부터는 잠들기 준비를 해서 12시 전에는 잠이 들자 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전날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푹 자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아침에 5분만 더, 10분만 더 금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침에 정말 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도 안 일어나니까 어머니께서 이불을 뺏어가고 창문을 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몸 웅크리면서 최대한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람을 제가 맞춰놓고 자긴 하지만 알람이 울리기 5분이나 10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질 정도로 조금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람 때문에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쯤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하고 더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눈이 떠지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딱 알람이 깨서 일어났는데 5분만 더 하면서 잤어요. 근데 실제로 5분만 더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던가요? 오히려 몸이 찌뿌둥한 경우가 많죠. 그런 상태로 생활을 하면은 그날 하루가 전체가 다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을 잘 시작하는 것이 그날의 생체 리듬을 좋게 하고 그것이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뜨면은 뇌가 점점 각성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잠을 잔다고 해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려고 시동이 딱 켜졌는데 달리는 와중에 시동을 끄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차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눈이 한번 떠지면 그대로 일어나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5분만 더, 10분만 더를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애매한 수면 상태에 계속 빠지게 되면서 몸은 더 찌뿌둥해지고 더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만, 10분만 더 한 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날 하루가 유난히 더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5분 더 자봤자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런 생각 하시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펴주세요. 기지개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잠든 몸을 깨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사람마다 잘 때 웅크려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베개를 베면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되기가 쉬운데요. 이런 긴장이 계속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목에 담으신 적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평소에 안 좋은 베개나 나쁜 수면 자세가
목의 긴장을 계속 줘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긴장이 평소에 쌓이지 않게 되면서 목에 담이 오는 것도 예방하실 수가 있으세요. 간단한 기지개만으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고 혈류 공급을 활성화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의 긴장도를 낮춰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 내서 스트레칭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러기 힘드신 분들은 기지개라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고양이들 스트레칭하는 거 혹시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팔은 쭉 뻗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서 쭉 펴주는 스트레칭인데요. 저 같은 경우 기지개 한번 하고 고양이처럼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는 편입니다. 이 고양이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팔, 어깨, 목부터 허리까지 척추, 그리고 무릎, 발목 전체적으로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이니까요.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침 식사를 꼭 하자입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요. 대체적으로는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이 그날의 뇌 건강과 에너지의 대사를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장거리 운전과도 같습니다. 어디 장거리 운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름을 넣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는 일상을 생활하기 전에 아침을 든든히 챙겨주셔야지 그날 하루를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는요, 저녁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먹는 것에 비해 살이 덜 찐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의 식사를 한다고 쳤을 때 후반부에 몰아서 하는 것과 전반부에 몰아서 식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반부에 몰아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살이 훨씬 덜 찌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려면 또 중요한 게 전날에 과하게 드시거나 야식을 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야식을 드셔서 아침에 속이 불편하면 아침을 못 드시기 때문에 전날은 저녁은 최대한 가볍게 드시고요. 아침과 점심은 오히려 조금 더 풍부하게 드셔주세요. 그렇게 되면 또 그날의 저녁은 적게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 몸이 또 살도 덜 찌고 하는 선순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 세 가지를 많이 신경 쓰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적절한 포도당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포도당을 좀 섭취하려고 합니다. 왜 포도당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뇌는 영양소 중에 포도당만의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포도당의 섭취가 꼭 필요한데요. 포도당 중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포도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음식들은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몸을 더 피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추천하는 음식은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 또 아니면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흰빵 대신에는 통곡물로 만든 빵,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토스트에 잼 발라놓는 거예요. 보통 우리 토스트 흰빵이죠. 정제된 곡물로 만든 빵과 설탕으로 된 잼, 얘네가 조합되면 먹자마자 우리의 혈당은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그래서 몸에 가장 안 좋고요. 우유에 시리얼 드시는 것도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드시는데 저도 어릴 때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곡물을 가공해서 압착하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엄청나게 높이는 음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먹되 혈당을 너무 급하게 올리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했을 때 우리 위장이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면서 그날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는 우리 달걀, 삶거나 후라이해서 드시는 거 좋고요. 또 그릭 요거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하게 만든 요거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먹는 게 아침에 견과류 한 줌이에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고 과량으로 복용했을 때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 한 줌 정도 양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고민하기 싫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음식만 먹는데 제일 많이 먹는 게 일단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닭가슴살 한 덩이, 일반 식빵이 아니라 통호밀빵, 이렇게 좀 많이 먹습니다. 매일 필요한 포도당,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렇게 골고루 드실 수가 있고요. 꼭 이걸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꼭 피해야 될 음식,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에게 맞고 내가 좋아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복 시간 자체를 갖는 것이 몸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 식사, 12시간 공복, 이렇게를 많이 추천드려요. 사람의 생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는 식사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거예요. 물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식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단식의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식습관 패턴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녁 8시 이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만 식사를 하시고 저녁 8시 이후로는 금식을 해주는 것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아침 컨디션에도 너무 좋고요. 아침 8시, 9시 눈을 뜨고는 아침 식사를 통해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뇌 기능을 깨우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로 입을 헹구고 공복에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요, 입속에 세균이 가득 번식하게 됩니다. 이 세균들이 그대로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요, 건강한 사람은 위산에 의해서 세균을 막아주겠지만 중년 이후에 위산이 부족하거나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세균에 의해서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물로 입안을 헹궈서 뱉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을 헹궈주셨다면 물을 천천히 마셔주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밤사이 땀, 호흡, 그리고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 500ml 정도의 수분을 손실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침에는 우리 몸이 수분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우리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기보다 5분 정도에 나눠서 천천히 드시는 게 흡수에 훨씬 좋습니다. 특히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나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찬물은 절대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도 위의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하고 약간 따뜻한 물 정도가 제일 좋겠습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천천히 깨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장을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물로 위장을 놀라게 하기보다는 조금은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로 천천히 다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아침 공복 커피는 금지입니다. 일단은 아침에 공복으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잠을 깨려고 드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 잠을 깨려고 드시는 커피가 오히려 우리 몸을 더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인 분들 아침에 바쁘니까 허거지거 준비하고 공복인 상태로 커피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을 깨워주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고 코티졸 호르몬 분비가 떨어져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억지로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시키면 부신의 기능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각성 효과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더 커피를 찾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침 공복에 커피로 피로를 푸는 습관은 지금부터는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커피를 마셔서 또렷해지고 일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했을 때는 나중에는 커피 한 잔이 커피 2잔이 되고 3잔이 되고 점점 양이 늘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또 커피를 먹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시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커피가 너무 좋아 하시면요, 일단은 아침에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요. 점심 드시기 전 12시, 11시 그쯤에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복 커피의 또 다른 안 좋은 점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아침부터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속쓰림 때문에 고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수분을 더 빠지게 만드는데요.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공복에 커피까지 마시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은 더 마르겠죠. 그리고 7번째로 낮잠인데요. 낮잠을 일정한 시간에 짧게 자는 것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로 일정한 시간에 짧게 자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우리 몸이 40분 이상의 낮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숙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몸을 또 깨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오히려 더 찌뿌둥할 수가 있고요. 30분 이내로 짧게 자면은 얕은 잠이지만 오히려 피로가 풀리고 깨는데 별다른 노력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아침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하고 그 하루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아침을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숙면을 취하고요. 자기 전 1시간 전에 뇌를 자극하는 것들을 피해서 숙면을 취하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5분만 더 금지해 주시고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로 몸 풀어주기, 다음에 일어나셨으면 입 헹궈주고 공복에 물 마셔주시기, 공복에 커피는 피해 주시고요. 드셔야 되겠다면 아침 식사 하시고 점심 드시기 전에 오전 11시 정도 추천드립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침 식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로 피해야 되는 음식, 혈당을 급하게 올리거나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 좀 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낮잠은 자게 되면은 30분 이내로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최대한 짧게 자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보다 활기찬 아침 맞이한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진 습관을 한 달만 해보시면요, 분명히 저처럼 저절로 눈이 떠지고 아침부터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인 아침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아침이 너무 힘드시거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